약간 이게 이제 왜 그레노이드 분사라고 합니다. 상하게 상하골 잘못 간식 프로세스 그죠? 뒤쪽으로 여기 요 형태 여기 보면 이렇게 뽕뽕이야 되잖아. 그러면 하악의 과두 턱관절 말하는 여기가 하악의 과두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순수한 회전 운동이 주로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벌어지면 이게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더 큰 오픈이에요. 조금 더 벌릴 때는. 그죠? 거꾸로 들어갈 때는 슬라이딩해서 뒤로 갔다가 회전해서. 회전할 때는 그래도 별로 그 근육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할 때는 이제 점점점 근육이 인장력이 커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들어갈 때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거는 기본 운동이고 저장은 이제 기능 운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전 운동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별로 무리가 안 가. 그래서 순수한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범위 안에서 환자분들이 계실 때는 여기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 근데 이거 있잖아. 뭐 충분히 그 정도 걸렸을 때 다 볼 수 있는데 자꾸 옆에서 아이보세요. 그럼 환자 이러고 있잖아. 그죠?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엄청 불편하죠. 최대한 땡겨올 거 다 땡겨와야 되잖아. 이렇게 땡겨와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만 운동하면 또 다행인데 실제로 이제 저작 운동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가 탁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 탁 떨어졌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 사이에 혀가 얘가 이렇게 해서 딱 떨어졌을 때 혀가 살 들어가지고 요렇게 할 때 탁 음식을 넣어주고 탁 빠져. 해봐요. 혀가 음식을 탁 넣어주고 빠져.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되면 잘 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화가 깨지죠. 뭐 예를 들어서 한동안 안 썼다든지 아치가 안으로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이제 혀가 씹히고 그쪽을 한동안 안 쓰면 그 임플란트 하고 나면 혀 씹히고 뭘 씹히고 물론 교합적 접점을 안쪽으로 너무 갖다 놔도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탁 떨어졌다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떠냐? 이 모든 저작 운동 그리고 아까 앞에 기능 운동이 일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컨트롤 가이던스 우리 컨다일이 움직이는 경로를 할 때 15도, 20도, 5도 뭐 이러지만 그거는 5도 딱 하면 이러잖아. 근데 얘는 어때? 이런다. 그래서 각 높이마다 실제로는 5도일 때도 있고 10도일 때도 있고 15도일 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측방으로 몇 도, 전방으로 몇 도,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난리굿을 부리면서 우리가 아티클레이터 써가지고 페이스버 트랜스퍼 하고 아티클레이터 써서 마운팅하고 해도 그거 경로 제어를 못해요. 아까 단순한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에서 그 사이의 경로가 아니라 그 어바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환자가 어느 정도 폐부로에서 들어와서 다치는지 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VD 재고 발트까지 떠서 맞춰도 그 사람의 고유의 경로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자,
이대로 계속하면 안 돼. 이거 나와야 돼. 여기서 가면. 야, 이거 화면 이렇게 다시 돌아버려줘. 선생님, 이거 아니고. 이거, 저 건너뛰어야 되거든? 아, 네네. 어제 뭐든지. 전원 버튼 누르면 맨 위에 전원 버튼. 한 20번? 그 사실 맨날 교합 조정을 하고 뭐 이래도 고칠 거 없어라고 뭐 이게 아니고 그 교합학이라고 이제 책에 보면 아까 있잖아요 뭐 CR이 어떻고 CO가 어떻고 매일 이러다가 CR 자체의 개념도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기본 개념 CR, CO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는데 CR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재현 가능한 가장 안정된 위치. 그래서 치아하고 상관없이 하하게, 상하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자리로. 그래서 이거는 상하과 하하의 관계죠. 몸과 몸의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그 안에 물론 디스크와 인대와 이런 게 배치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제 CO5는 그와 대변되는 CO5는 치아가 가장 많이 맞물리는 자리. 그 CR과 CO가 맞으면 어때요? 별로 갈등이 없죠. 그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생리적으로도 맞아. 얘는 야행성이고 나도 야행성이고 몸이 차가워서 뭐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 그죠? 근데 그러면 생리적으로도 맞고 우리가 맨날 합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좀 더운 거는 그렇게 뭐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되니 뭐 합의를 해서 에어컨을 틀지 말자.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새 전기세도 없으자고 에어컨을 틀지 맙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열이 확 올라가. 더워 죽는 거야. 달라. 그러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편안한 위치, 재현할 수 있는 위치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치아가 맹출한 이후에 만들어진 위치가 일치하면 굉장히 편하죠. 갈등할 일이 없어. 그 자리에 딱딱딱딱 들어가거든. 그러면 교합 조정하고 할 때도 편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맹출하는 시기에 제대로 못 나왔어. 치아가 앞구리 작아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삐집고 나와야 되니까 삐집고 나오려면 어때? 옆에 치아 있으니까 밀어보잖아요. 밀어보고 못 올라오니까 저 뒤에 7번이 막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다가 언제 멈춰요? 탁 뭐가 위에 부딪히고 이럴 때 멈춘 거죠. 그죠? 멈췄는데 그게 경로에 처음에는 그대로 있죠. 점점 저작을 하고 변화가 될 때 걔는 앞으로 쓰러지고 뒤는 올라오고 이렇게 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구조화가 있으면 불편하죠. 위험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합 관계가 막 이렇게 5가지 요소 해놨는데 이 각각의 아까 콘트라 바이던스를 해놨는데 이 과주 경로 자체도 5도, 10도 우리가 이제 뭐 몇 도 이렇게 하면 그게 일직선상의 경로가 아니다라는 문제. 그러면 그거를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풀리 어저스터블 아스피레이터죠. 다 추적하자고 한 게 풀리 어저스터블 아스피레이터. 그러니까 전체 과도 경로를 다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막 엄청 떴어요. 근데 추적을 해봐도 문제는 그걸 교합관계를 인계해가지고 그 페이스북 트랜스퍼하고 막 추적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모든 경로를 그럼 이거 다 만들어야 되지. 어렵고 실제로 이제
이제 또 교합기 상에서 그 운동은 재현해야죠. 재현해줘야죠. 그러면 교합기가 이 사람의 턱관절 형태하고 유사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레이 세미나를 갔어요. 레이 세미나에 가니까 우리 페이스 스캐너로 스캐닝 하잖아요. 얼굴 앞면 스캐닝.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오럴 스캐너로 스캔하죠. 그 다음 CT를 찍어요. CT 데이터. 그죠? 그러면 해부학적으로는 얘를 거의 그러니까 딱 이건 할 수 있어요. 운동 경로까지는 제일 못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점점 발전하면 우리가 실제로 마운팅 해가지고 이거 카메라 가이던스가 어떤지 뭐 인사이저 가이던스 어떤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작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약간 더 정밀도도 올리고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왁스업도 실제로 이제 그 안에 가상으로 하겠죠. 거기서 하잖아. 거기서 하고 다시 시작할 때만 찾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교합에 관계된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게 내가 적은 건 아니고 이 틸레만이라는 분이 적었고 이 5가지가 컨트롤 가이던스, 인사이저 가이던스, 오클루전 커스텀 뭐 이렇게 해놨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상수 변수는 이거라고 그러죠. 이거 동그라미 안 나와. 저걸 동그라미 나오죠. 하지만 이 컨트롤 가이던스가 제일 큰 상수예요. 이제 오른쪽 하늘별.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는 우리가 배울 때만 해도 컨트롤 가이던스, 인사이저 가이던스 고정. 근데 인사이저 가이던스도 교합 조정에서 다 조정하니까 고정 상수라 보기는 어려워요. 조정을 주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인사이저 가이던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여간 제일 큰 상수가 컨트롤 가이던스인데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 앞에 그레노이드 포사의 형태 그리고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에 의해서 안에 그 디스크가 개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겨가는 힘과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평적인 방향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이게 해부학적 형태와 주변의 인대와 근육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문제가 되면 어때요? 자꾸 바뀌죠? 기준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준은 없어요. 조정하려면 지금 조정해 놓은 게 다르죠. 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 두 개, 또는 저주에 그 스탑이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7번이 있다든지 또는 8번이 기울어져 안 있고 이렇게 똑바로 비교적 있고 그래서 위에니하고 딱딱 단물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위치가 아주 재현이 가능하고 안정적이잖아요. 별 크게 문제가 없어. 턱관절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수복하는 환자들 중에 한두 개가 아니라 다수의 수복을 하는 경우에는 이쪽이 빠져요. 어느 한쪽이 빠져. 그러면 반대쪽으로 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리가 하나 다쳤어요. 다리가 다쳐서 그것도 한 달, 두 달이면 괜찮은데 1년, 2년, 10년 성함의 환자들이 어떤 줄 아세요? 안 되잖아. 반대쪽 무릎은 실방 관절염에 시달려. 왜냐면 두 개가 같이 조화롭게 기능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 모든 운동. 그래서 여기 무릎 관절만 나갔는데 고관절이 나가죠. 왜냐면 이렇게 달렸어. 이렇게 달렸어. 그럼 우리 이 턱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 뭔가 명건이 있고 문제가 됐어. 한쪽만 계속 씹어. 그런데 한쪽만 씹으면
거의 탈나죠? 그럼 또 그거 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니를 씹어야지. 앞니를 씹어야지. 어떻게든 밥을 먹어야 돼요. 이가 어디 하나 남았다. 그럼 또 그걸로 씹어요. 그러면 원래 아까 중심이라고 하는 편안하게 리피터블한 자리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있을 치아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맥시멈 중심교합비를 찾는 게 아니라 잔존한 치아를 찾아다니다 보니 턱관절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덴처라도 오랫동안 안정된 덴처를 쓴 사람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치주가 막 엉망이 돼갖고 뭐 앞에 멀렁멀렁하고 한쪽은 날라가 있고 뭐 이런 분들 있죠. 또는 덴처인데 아주 이상한 덴처를 써갖고 이렇게 한쪽이 푹 내려와 있고 그런 분들 있잖아. 오글저글 완전 이렇게 푹 내려와 있고 또 원래부터 교합이 크로스나 치저바이시나 이랬던 사람들은 기준점 자체, 컨트롤 가이던스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편안한 자리로 이 사람의 고정 상수를 찾아주는 역할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보철물을 트라이는 할 때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아까 덴처라도 풀덴처라도 외어돼 있고 물어보세요 하면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가 다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낡았고 이런 사람들은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막 덴처 이상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씹으라면 이렇게 씹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가 나빴는데 참고 어금니 없어 이쪽 씹었다 이쪽 씹었다 앞쪽 씹었다 이렇게 오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줘요. 턱관절이 지금 밥을 먹으려고 원래 편안한 위치가 아니라 억지로 움직여서 찾아가는 위치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을 해줄 때는 그 위치로 가요. 자, 약 어느 한쪽을 해주면 일단 한쪽으로 다시 가겠죠. 근데 거기가 아니잖아. 편안한 시간이 아니잖아. 그러면 다시 이쪽을 넣어줄 때는 또 다시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치아가 다 들어가고 나서 안정이 되는 데까지는 느껴져요. 그 얘기를 미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바빠서 잘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사셨네요. 양치 관리도 해야 되고요. 뭐 더 해야 되고 할 말이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당장 그날은 뭐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보철물을 넣기 전에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까 같은 얘기하고 턱관절이 불편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불편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막 이렇게 안에 문제가 있고 늘어나 있고 염증이 있고 있어도 우리가 이 사람의 저장력이 내가 저장을 할 수 있는 힘이 30이다. 30을 풀로 안 쓰잖아요. 아까 앞니를 내밀어갖고 이렇게 5 정도밖에 안 써. 엄마가. 그런데 이제 일을 딱 해줘서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예약해가지고 고깃집에 가야지. 그죠? 아프지. 그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실제로 여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씹고 대충 삼켜서 넘기거든. 그래서 막상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때 되게 열받더라고요. 아까 바로 얘기를 안 해줘서 너무 아프고 막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느라고 사실 이것까지 말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면 낙보가 생길 거니 뭐 그 정도야 이해할겠지 했는데 이해 못해. 그 이 넣기 전에 얘기해줘야 돼. 이 넣기 전에 막 시작할 땐 얘기 안 해도 들을 게 너무 많거든. 한참 헷갈려. 근데 몇 번 다니다 보면 이가 들어갈 타이밍이 있잖아. 그때는 당신이 오랫동안 이렇게 잘못된 위치로 턱관절이 편안하지 않은 위치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거기에 적응하는 이미 여기에 염증이 생겨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숨어 있는 게 드러날 거다. 그래서 그걸 필요한 경우에 치료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면 어때요? 성견지명. 오, 뭐 정쟁이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말 안 해주면 어때요? 병원.
그리고 원래부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기능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아무리 여기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오늘 이제 배드민턴 치러 갈 건데 소윤이 난 20대 뭐 건강해 이랬는데 내일 되면 이러고 와요. 왜? 쓰던 근육을 쓰거든. 놀린다고. 그죠? 그래서 씹으면 불편하고 아플 거다. 그래서 마사지하고 하셔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적응하는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병적인 증세까지 안 가더라도. 그리고 아까 그 과정을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차례 조정을 필요하다. 사실 당신같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일이잖아.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복잡하고 방치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도 귀찮은 일인 거예요. 왜냐면 자꾸 한 번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한 번 조정하고 또 지나면 바뀌어 있어요. 내가 청을 맞지 않고서 이렇게 해놓지 않는다. 하나 갑자기 어디만 닿고 안 닿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막 아프다 했다가 나중에 뭐 안 닿는다. 실제로 여기 가보면 진짜 안 닿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시라. 이게 컨트라 가이던스가 상수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 변화돼요. 디스크도 닳고 인대도 늘어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키가 줄죠. 쪼그라들잖아. 왜? 안에 디스크들이 자꾸 닳아가지고 키가 줄다 하잖아. 그죠? 변화돼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치료를 합니다. 인사이드 가이던스도 정상적인 경우에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게 두 개가 상수면 나머지 세 개를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클루전 프레는 한 개, 두 개 할 때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툭 튀어나와 있다. 툭 튀어나와 있다. 그럼 사실 오클루전 프레이나 컴펜세이팅 커브랑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오클루전 프레는 수직적인 높낮이 전체적인 전체 기울기. 근데 컴펜세이팅 커브는 이 망곡도라고 보면 되고 얼굴이 좀 이렇게 서부적으로 좀 긴 사람은 망곡도가 조금 더 클 거고요. 그죠? 납작한 사람은 좀 작겠죠? 그래서 이 컴펜세이팅 커브보다는 오클루전 프레임이 훨씬 더 큰 변수입니다. 그 다음 겨우 손 대는데 컸어. 그리고 두 개, 세 개 브릿지 정도 하면 컴펜세이팅 커브. 그래서 맨날 올려서 놔주고 막 그러잖아. 왜? 야, 툭 튀어나오면 좀 조정하고 뭐 그 이런 겨우 요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떠드는 거야. 떠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쓸 무기는 이거밖에 없다. 왜? 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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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은. 이게 진짜 이 측면에 좀 더 눌러줘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안 나와. 왜 그래? 여기 앞에서 눌러봐. 다음 앞에 눌러줘. 안 나오지? 왜 여기다 맨날 어디 있나? 어디 있어? 인사이드 가이던스도 사실 조정할 수 있어요. 인사이드 가이던스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복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조정해요. 수복을 할 때 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경우가 있을 때도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원래 인사이드 가이던스가 그 사람한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외화가 되고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치주가 안 좋아서 치아가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콘드라 가이던스와 인사이드 가이던스의 그 조화가 깨져버리잖아. 깨지게 됐을 때 문제가 되죠. 안 닿으면 어디가 죽어나? 후방 부치가 죽어나겠죠. 유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상호 보호구역 맨줄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전방이 정상교합에서는 전방이 앞으로 갈 때는 앞니가 갈 때, 측방으로 갈 때는 하나인이 갈 때. 그러면 부치는 어때? 밥 먹을 때, 씹을 때, 할 때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적으로 보호하는데 앞니가 스르르르륵 내려왔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이거 하면 얘가 못 버티고 튕겨나가죠. 그래서 어떤 균형이 깨져서 어금니가 나빠지고 문제가 되면 이제 페리오가 어디 약해졌다 이러면 얘가 급속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낸 파셋이 쫙 있고 그런데 여기 앞니가 이제 손을 싹 대보면 움직여요. 이렇게 지글지글 바라보세요는 막 손으로 딱 대고 있는데 막 움직인다. 이러면 이제 얘가 그 인사이저 가이던스가 너무 이제 얘한테는 스티브한 거지. 내려오든 뭔가 이렇게 돼서 그럼 조정해 줘야 돼. 그래서 살짝 조정을 해야 돼. 근데 하여간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거야, 주고 다. 왜 자꾸 근데 그 교합 조정을 하고 교합을 설계할 때, 큰 줄기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예측해야 돼요. 자, 여기 은하가 신드님은 맥시멈 20kg, 달리가 신드님은 한 30kg, 성윤이가 신드님은 한 40kg 나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치아가 감당해야 될 힘이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수고할 자리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수고할 자리. 내가 수고할 자리가 뭐 2번 자리다. 학전치다. 그럼 좀 스트레스가 별로 없잖아. 마음 편하죠? 근데 내가 수고해야 될 자리가 6번 자리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왔다. 야, 좀 보기만 해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놀래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 건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환자가 올 때는 멀쩡해서 올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런 분이었는데 올 때는 이가 빠져가지고 꼴찌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해요. 이 사람이나 똑같이 교합 설계를 모든 만민에게 다 공통되는 교합 설계를 해주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밸류에이션이 엄청나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얼마나